자, 이번엔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시간 타이밍이 조금 어그러지긴 했는데 아까 낙폭이 있을 때 뒤집으려고 했더니 여기 코너가 뒤쪽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자, 두 분 또 함께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장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좀 밀릴 때 확 뒤집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현란합니다. 시장 변동이 오르락내리락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미 장중 진폭이 이제는 뭐 100포인트는 예사롭게 왔다 갔다.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 뻔한 질문 또 네, 반도체. 지금이 기회일까? 제가 웃어서. 했던 걸 또 하려니까 저도. 네. 두 분 일단 개요부터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일단 뭐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익의 상단을 제가 보기엔 회사도 몰라요. 네, 열어놔야죠. 네, 그러니까 회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을 여전히 사야 되냐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 수익률을 아주 높게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뭐 하이닉스 회사들은 140만 원 부르던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둘 중에 올해는 누가 더 나을까는 확률상 여러 군데서 지금 돈맥이 터지고 있는 네. 삼성전자가 더 나아 보이는 건 뭐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약점은 있죠. 가전이라든지 모바일이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황. 뭐 그러니까 모바일에 이번에 S26 가격을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또 하나 관건이겠죠. 근데 올리면 또 이제 소비자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근데 뭐 고려해야 아직까지 되죠. 애플이 가격을 계속 올려서 저항받은 적은 없는데 갤럭시는 또 다를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손해를 캡티브에서 가져와서 자기가 떠안고 뭐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IM 사업부는 마진은 또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의 마진 핵심은 이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지금 안 좋은 걸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콩콜에서도 나왔지만 하이닉스 비교해 봤을 때 DDR하고 낸드 쪽의 넘사벽 마진율을 지금 살펴보면 네. 이 시장에 더 커진다고 봤을 때 누가 더 좋아질까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HBM4에서 과연 지금 여전히 해왔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아주 높은 압도적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 아니냐 정도의 싸움 정도가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느냐 조금 덜 가느냐 정도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나쁘고 하이닉스 빠질 거고 삼성전자만 올라갈 겁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극단적인 대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올해 퍼포먼스는 아마도 연중 1월 2일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가능성. 네. 그렇죠. 뭐 통상적인 개념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HBM4가 승부처가 될 거다. 이거는 뭐 주지하는 바고 4와 4E가 되겠죠. 뭘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자료 찾고 계시구나. 네네네. 네. 자, 그래, 반도체. 김양일 본부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사실 물론 하이닉스의 능력도 좋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집중화된 이런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 마음을 먹으면은 좀 광폭에 그러니까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가전이 좀 전달하면은 그 컨셉을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모바일도 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6G라고 하는 어차피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좀 주고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 컨셉 자체를 만약에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지금 이제 다음 단계 스텝의 드라이브를 방산과 우주 방산이라는 게 단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은 결국엔 군사력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뭐 지정학적 이란 얘기도 그렇고 뭐 목도하고 있는데 방산의 또 근간은 우주고 이런 걸로 삼성전자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멀티풀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확장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종인 이사는 좀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고 저도 거기는 좀 동의하고 김장렬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직함 뭘로 부르실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거나? 네네. 형 이렇게 불러요. 네, 괜찮습니다. 형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다양성과 잠재력의 다양성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앞서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이게 이익 전망, 삼성전자 160조, 180조, 네. 하이닉스 140조, 요거 기준으로 합시다. 평균은 훨씬 낮습니다만.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죠. 네, 높은 것 쪽이에요. 네.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을 얼마 정도 주느냐는 건데 냉정하게 숫자로 네. 봤을 때. 마이크론이 지금 11배 정도, 12배 좀 가까이 갔어요, 이미 마이크론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420불까지 올라와서 1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얼마 줄 것이냐는 건데 삼성전자를 10배에서 12배 주면은 이 그 도달할 수 있는 주가가 한 20에서 24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10배에서 12배.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는 적게 주는 겁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항상 디스카운트가 한 적어도 20% 넘게 해서 50%까지 마이크론 대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죠. 뭐.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고 그렇죠. 우리는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이라고 한국 하는 회사니까 특성. 그래서 30% 40% 디스카운트 하면은 한 8배, 9배 정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배에서 13배, 10배에서 12배, 하이닉스 8배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가 한 100만 원, 한 110만 원, 120만 원 나와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업사이드는 지금 메모리 사이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계산적으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업사이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하나는 12배고 하나는 9배니까 네.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한 30% 디스카운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다양한 잠재력을 2년, 3년, 5년 어디까지를 품을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180조 또는 이번에 30조, 20조 나온 거, 20조 나온 것도 메모리가 반도체가 80%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하면은 단촐하지만 올라갈 때 향유를 많이 하자라고 하면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더라도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보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둘 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절대적인 주가가 네. 한 2, 3개월 사이에 반도체 때문에. 맨날 그래서- 신문 보도 그렇게 하잖아요. 16만 전자, 뭐 네. 80만 닉스, 네. 85만 닉스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런 말 붙이는 것도 저는 좀 싫어하는데.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고리타분하고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매출 속도와 대비했을 때는 한 5% 정도 비중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래셔널하게 비이성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늘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네. 투자, 심플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투자에 관련되는 거면 장비주를 매우 셀렉티브하게 잘 고른다면은 어쩌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여기서부터는 업사이드가 그 단기에 2주가 될지 2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겁니다. 맨 밑에 소부장은 덜 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쫓아가는 거 이상으로 간다면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오늘 아침에도 6% 올라가다가 뭐 마이너스 되듯이 이걸 출렁출렁 감세하겠다면 그걸 가는 거고 네. 그게 업사이드 크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메모리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롱텀을 잠깐 잊고 하이닉스를 보시는 것이 업사이드 측면에서 더 많다고 보는 거고 뭐 속도나 빠르기? 하이닉스가 더 빠르죠. 네. 삼성전자는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건 아까진데 반도체가 오르니까 휴대폰의 마진이 빠지고 휴대폰 어차피 마진이 비중이 해봤자 그 10%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빠지는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삼성이 이거를 밸류에이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갭을 더 벌려서 그래서 삼성이 12배, 11배가 아니고 마이크론을 앞설 정도로 13배, 14배 이렇게 올라가는 트리거는 휴대폰도 아니고요.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일부에서 이제 흑자 전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적자인데 네, 네. 그것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27년을 바라보는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좀 근거 있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조금 기미가 보이면은 지금 얘기한 10배, 12배의 밸류에이션 목이 아니고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놓죠. 그것까지 네. 보신다면은 삼성전자가 좀 긴 목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파운드리. 어제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물론 TSMC한테 이제 아까 뭐 모두에도 어떤 분이 했지만 죄송합니다. 베이직 다이라는 것을 이제 얹게 되면은 TSMC한테 의뢰를 해야 돼서 뭐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뭐 복합 질문이긴 한데 수급이죠. 어제 정부가 금융당국이 밝힌 바 초우량주에 대한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그러니까 해외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QQQ 뭐 이런 거 있고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몇 배짜리 종목도 있죠. 종목도 있죠. 다양한데 국내는 좀 그런 게 약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허용해 줄 가능성. 삼성전자 2배 ETF 왜 2배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수급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네, 뭐 영향을 주죠. 오를 때도 가속도를 줄 수 있고 내릴 때도 하락 압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폭발할 것 같지만 반대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제약 요소들이 존재한다 보니까 현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그 현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지만 또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요소도 되죠. 반대쪽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 청산 과정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유일하게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매 정도였는데 네. 새롭게 이제 파생 상품이 더 생기고 그 초우량주만 아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더불어 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적정 가격 어떤 이 배리어 가격을 넘을 때는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변동성을 오히려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은 저는 그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만 조금 제대로 살리면 네네.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풀 패키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파운드리.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립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HBM을 TSMC로 넘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TSMC가 지금 애플이랑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물량을 많이 할당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의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는 전제는 당연히 깔리지만 인텔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뭐 계속 시험해보고 여기에서도 뭔가 생산해 내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건 조금 그 급이 떨어지는 것들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첨단 쪽은 TSMC가 가장 주력이긴 한데 TSMC의 물량을 충분히 못 받으면 저는 삼성전자로 풀 패키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도 지금 기술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HBM4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또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 소부장 쪽 얘기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앞서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동시에 기업 홈 IR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그 시설 투자라고 해요 증설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밸류 체인들, 서플라이 체인들 그럼 또 오더 안 나오나 많이 올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부장은 되게 지금 몸에서 기다리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소부장이 이제 대부분 4분기 내년 그러니까 올 2025년도 온기 실적을 얼마 있으면 이제 2월 달에 쭉 나오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호황이었지만 그동안은 쌓아놨던 재고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풀어내서 한 거고 신규로 이제 만들어서 찍을 거다. 거기에 따른 증설을 할 거다. 그럼 장비를 채울 거다. 뭐 이런 개요들이 아직 조금 모호한데 소부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발표했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네, 그 캐펙스를 많이 늘린다. 늘린대요. 늘리는데 많이 늘리죠. 매출이 2배 느는데 매출이 작년보다 2배 늡니다. 네. 올해 2배 늘는데 2배인가 3배인가 늘고 영업이익이 더블 되니까 영업이익 46조가 더블이 뭐야? 3배 느는 거잖아요. 3배. 네. 그러니까 돈이 넘치죠. 당연히 투자를 늘리죠. 절대적인 투자 금액은 작년 비익스보다 훨씬 늡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했을 때 캐펙스 이거를 흔히 얘기했을 때 캐펙스 인텐시티라는데 네. 그것이 캐피탈 익스펜처 뭐 이렇게 캐피탈 인텐시티 네. versus 그러니까 디바이드 바이 그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위한 지출되는 비용 아니 그러니까 매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 뭐. 보통 반도체가 오버 서플라이로 간다고 정절을 얼마나 보냐면은 30에서 50%로 빨리 투자가 매출 증가보다 빨리 올라가면은 향후 1, 2년 뒤에 공급 초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율이 캐펙스 나누기 매출이 30% 40% 올라갈 때예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한 것이 뭐냐면 3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스럽지 않게 가려고 무던히 애쓰는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장비 업체나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뭐 엄청 늘려서 삼성 하이닉스가 매출이 엄청 느는데 그거만큼 올라서 한 80% 좋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할 만큼 어느 정도 보였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까 발표할 때 캐펙스를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캐펙스를 정확히 비주얼 따지고 캐펙스 나누기 레이셔를 이렇게 친절히 안 해주니까 삼성은 없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긍정적이 맞습니다. 그 오늘 왜 빠졌느냐 아침에 시작할 때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심플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리포트 나올 때 어떤 리포트 나온지 아세요? PR이 20배인데 23배를 줬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익전망 올리지 않았어. 이익전망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4, 4분기나 1, 4분기에 출하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업체나 소비자업체들의 이익이 올라오는 거는 업체랑 좀 다르게 하지만 하반기예요. 네. 이 리포트는 뭐냐? 이익 전망은 방향이 좋아져요. 근데 4반기 내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P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미리 올린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간 거예요. 네네네. 주가가 미리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이익 실현한 것뿐이고 하이닉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해서 하는 거는 오비 일학일 뿐이다. 그래서 그냥 같이 손에 손 잡고 가는데 업체별로 다르다. 오늘 봐요. 오늘도 이제 한미 반도체는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마이크론 때문에 오르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거기는 뭐 또 기회의 땅이 열렸잖아요. 근데 뭐 이수페타시스나 PCB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죠.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밸류가 혼자서 30배 가면 글로벌 피어하고 다르니까 다 그 알맞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알아서 늦게 탔기 때문에 꼭지 잡히는 거지. 네. 남은 다 탈 거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가 무슨 투자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좋다 그러면 다 좋은 얘기하잖아요. 거고. 캐펙스 늘렸다. 네. 35% 아까 장중에 9시 30분에 나왔다고요. 주가가 빠지니까 그게 안 한 것처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오케이. 주가가 미리 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딱 붙었기 때문에 이 실현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까 질문인데 그럼 사요 마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딥이면 사고요. 딥이면 사고 그다음에 조정이면 바이온 딥. DIP, 딥. 그러니까 바이온 딥. 딥이면서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렉션인 거 같을지 헷갈리면 관망이에요. 그럼 얼마냐면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은 3% 이상 안 빠지면 그게 딥이에요. 네. 그땐 사는 거고요. 이게 5%, 7%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관망이에요.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하이닉스가 중간에 한 2%좀 넘게 빠졌었나?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갈 때 그게 딥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네. 그 시간에 저는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통할 수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2%도 바보처럼 던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네. 못 산 사람이나 적게 산 사람은 살 수 있죠. 뭐 장비는 사실 그게 쉽진 장비는 않죠. 장비는 아까 뭐 82만 원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장중에 갔다가 85만 자, 원인데. 장비는 그 보기 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면 딥이라 그러면 3% 넘어가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장비는 그 넓혀서 5%를 딥으로 해가지고 5% 이상 빠지면 후달리는데 그래서 아침에 흥분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즉 펀더멘트로 나버리고 필요 없는 지금 그런 거다. 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3%. 본인들마다 다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뭐 질문하다 일로 갔을까요? 지금. 소부장. 소부장. 딥 바이온 딥. 그러니까 저는 뭐 그동안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종목군들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뭐 네. 유진테크니 원익 IPS니 뭐 PSK니 뭐 솔브레인이니 전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저는 솔직히 지금 더 사라라고 얘기하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의심하고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솔직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좀 전에 그 본부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실적이 좋아질 부분들을 주가가 이미 많이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추격해서 사다 보면 계속 손절, 다시 또 의심, 또 다시 사고 이거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뭐 가을 정도에는 사셨어야 지금 충분히 주가가 막 10%씩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솔직히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나마 안 오른 거 계속 뭐 찾아보면 소재 쪽에서는 소모품인 원익 QNC 정도가 좀 덜 올랐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프라 쪽 이쪽도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시설 투자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인프라들은 정말 실적이 좋아지나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도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뒤에 뭐 더 달기가
시간이 애매한데 한 2분 정도 2분 남았는데 결론을 도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빠르게 이해는 해주셨는데 네네. 바이 언 딥, 그러니까 왜 떨어지지 했는데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 임계점 이 정도 3%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감아볼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라면은 지금도 사실은 하이닉스 저 정도 가격이면 거의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어 못 믿어 이런 거의 개념이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신격화하는 순간에는 네.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거리를 두시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신격하면 본인이라도 신격화하지 마셔야 한때 돼요. 배터리가 그랬잖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괜찮아요. 네. 신규는 아까 2, 3%는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믿고 안 믿고는 뭐 거꾸로 반도체 가격이 2개월 동안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사지 마세요. 네. 그냥 어차피 모르고 사는 거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주가는 업사이드가 줍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코스닥은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왜?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며칠 사이에 네. 이게 코스닥 전체 시장의 PER이 29배인지 36배인지가 몰라요. 네. 왜? 넘버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베팅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이미 좁혀졌어요. 근데 여기서 먹을 게 코스닥보다 더 많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170 나오고 하이닉스 140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들어간다면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중을 한쪽으로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신격화하는 건 저는 그렇게 하면 하지 마시라. 예, 골고루 하시고 다른 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김종현 이사도 네, 저는 뭐 신규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오케이. 조금 이제 쿨다운 될 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을 말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네. 뭐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 동의. 저도 동의. 네. 환율 요즘 추이 보면은 미국 투자 잘못하면 환차선으로 맞아요. 다 까먹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네. 자, 감안하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니까. 네. 네. 김장현 이사는 그렇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장렬 본부장이 오늘도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